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럼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냥 여기서 하락은 제한적이고 특히 또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때는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네,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출연이네. 왜 주식계 스트릿이셨죠? 실전 투자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주식의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깨우쳤다. 네. 길거리 싸움꾼이다. 실전을 매매를 많이 했다. 매매 금액은 한 몇 조 될 겁니다. 예. 아, 매매 금액. 예, 올 하루에 뭐 한 10억 하더라도 네. 그것이 1년 또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제가 많이 냈죠. 그렇죠.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세금을 되게 많이 내시다. 본인 수익만큼 내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세금보다는 조금 2배 정도? 네, 그렇게. 자, 이제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이제 대이자 김용호 대표님께서는 현재 일단 한국이랑 미국 증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그렇죠. 주로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 미국이 여기 위치에서 금리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타났는데 경제 수치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 자,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고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고 상승. S&P 500 경우도 이렇게 따라서 뭐 유로라든지 뭐 독일, 일본, 그다음 항생, 자, 대부분 세계 시장들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밀린 경우입니다. 네. 원래는 종합지수 한 2,500 정도 있는 위치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해물에서 매도가 좀 많이 하는 바람에 단기간에 200포인트 이렇게 밀림으로써 좀 감매도 됐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이렇게 단행하면서 2,500을 찍고 약간 조정이 와 있는 상태고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이 S&P 500 정도에서 기업 실적이 88% 정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 88% 회사들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은 3분기 실적 또 4분기도 실적이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걱정하는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강한 지지가 되고 위로 그럼 연말까지도 이렇게 행보에서 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는다면은 요 부분에 지지되고 연말 정도는 행보 약 상승 그리고 이제 새해 되면은 내년 되면은 자 2,600, 2,7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2,600, 700 정도 좀 좋게 보시네요. 예, 작년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봉에서 보면은 요 부분에서 주봉 2,300, 2,600 이렇게 하반기 때 왔는데 올해도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새해 되면은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운동해서 또 몸무게 또 하고 빼내고 또 담배도 끊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새해 되면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작년에 잃었다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심리로 주식이 보통 1, 2, 3, 4, 1분기 때는 대부분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분기 이때 되면 한 2,500, 600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흑자 기조가 달성되고 현재 잘 되는 경우 반도체, 조선 이쪽에서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진다 보고 또 우리는 보통 경기 선행 지수는 소비주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빨리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일주 소비주 쪽에서 굉장히 하루 이틀 만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6개월 후에는 경기가 좋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상반기 때 좀 2,6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증시가 되게 요동을 쳤잖아요. 공매도 금지 앞으로도 시장에 영향 좀 계속 있지 않을까요? 내년 6월인가요? 언제까지 이게 공매도 한시적 금지죠? 내년 이제 6월까지 이렇게 금지가 됐는데 원래 공매도 금지는 보통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뭐 세계 경제가 약간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치적인?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공매도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 책을 쓴 사람인데 공매도
개인과 기관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현재 보면은 첫째는 증거금이 개인들은 105%, 그다음에 기관들은 조금 더 이렇게 120%, 30%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개인들은 또 보유 기간을 90일, 그리고 한 번 연장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은 그런 거 없이 좀 길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저도 이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대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할 때 바로 기운증권에서 바로 확인되는 거죠. 근데 기관 경우는 현재 보니까 외국인들 보니까 불법 공매도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내년 6월달까지 금지됐다고 보여지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개인들도 공매도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 한국은 한 2%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제도 정비가 확실히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 완전히 뿌리 뽑고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고 전산화도 이렇게 되고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제도가 빨라진다면은 우리나라도 공매도에 대한 이제 좀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들도 이제는 한국도 해봐야 됩니다. 현재 2%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개인들이 한국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외국이나 기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못 가져가죠. 그래서 저 바람은 요번에 만약에 제도가 싹 정비된다면은 개인들도 한 공매도를 매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공매도 어쨌든 지금 금지 상황에서 혹시 유리한 투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제 공매도가 현재 시행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누르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계속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지수도 아주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거품이 있을 때, 공매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을 작동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약간 소형주 중에서 거품이 있을 때 오히려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고점을 찍고 누르지 않는다면 다시 공매도가 시행된다면은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연준에서 원래 지금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처럼 이제 지난 FOMC에서만 그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안 할 것처럼 이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든 나스닥이든 다우든 지수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할지 몰라도 어쨌든 금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 이전에 연준에서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증시가 안 좋아진 거고 이제 연준에서 어쨌든 금리 고점을 찍고 언제 내려갈지 어느 정도 내려갈지 몰라도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그래서 설정됐다면 앞으로 증시는 좀 좋게 될까요?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내년 5월 달부터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것이 땡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만 없다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은 위로 가지 않겠나? 우리나라도 그럼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냥 여기서 하락은 제한적이고 특히 또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때는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12월 달까지는 행보 그렇게 상승폭은 거의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 때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로 이제 접어들 때 주식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됐을 때 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금리가 만약에 인하 쪽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인데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 종목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지수가 1% 오를 때 2% 상승하고 그렇게 세금은 관계 없고 3년에 한 4%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는 ETF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반기 때 한 2,600 이렇게 간다면은 이 종목이 현재 제일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122630 그다음에 이 종목도 제가 괜찮게 보이고 맥클리 인프라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인프라 투자 또 터널, 다리 고속도로 이렇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30년 또 40년, 50년 이렇게 통행료를 받고 또 그 기간을 자기들이 돈을 다 받으면은 기간에 예를 들면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에 이렇게 기분 체감을 하는 게 이런 회사인데 금리가 만약 인하 쪽으로 간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돼 있을 때
13,000원, 14,000원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금리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13,000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거의 이 종목은 손실 안 나온다 보면 되죠. 그렇다면은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 맥컬리 인프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샀어 금리 인하 쪽 내년 한 하반기 이렇게 한 13,000원 이렇게 하면은 한 20, 3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그 밖에 또 대표님 요즘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항상 전업 투자자 주식하는 사람들 고민은 네. 손실에 대한 고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익을 내면은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입금을 100만 원 두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출금만 했지 입금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니, 표현하시는 많이 벌었다 건가요? 보다는 전업 투자 보니까 네. 매달 꾸준하게 수익을 냈는데 항상 수익은 익숙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들어갔을 때 손실이 되면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죠. 예, 쳐다보고 계좌가 10% 하고 손실 폭이 또 20% 어떤 경우는 저도 손절 못 해가지고 크게 한 번씩 당할 때가 있거든요. 또 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저도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손실 안 당할 것인가 그게 항상 어떤 좋은 종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손절 없이 수익 낼 것인가 항상 그런 게 제일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연구를 했어.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서 코스피가 2,600 가면은 수익 나겠다. 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동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기관, 개인 대표님 보셨을 때. 자, 이것도 역시 지표로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한번 봅니다. 키움증권 0784 화면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해물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면은 쭉 이렇게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단기간에 2,000포인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 매수세. 그리고 공매도 금지됐다고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공매도 딱 금지되고 월요일날 그때 과연 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2차 전지 특히 한매가 많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통계가 어제 6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게 보니까 실제 보니까 에코포르, BM, 포스코, 홀딩스 생각만큼 소커버링이 나온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좋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매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잡히지 않겠나. 오늘도 역시 보면은 2,800원 이렇게, 2,800원 정도 매수가 잡히고, 연속으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 최근에 개인들이 좀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약간 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요즘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표님도 뭐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주가 또 좋게 예, 보시는 분 저는 이제 많던데.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이렇게 되고 또 반도체 회사도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부장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제가 항상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후공정, 전공정 너무 이렇게 깊이를 힘들어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포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 많이 된다는 통계는 계속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돌아가는 또 하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또 주문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 자체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라고 또 이렇게 AI 쪽에 고부가가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하고 기존에 하던 거 HBI 쪽이 합해진다면은 HBM 이렇게 품목하고 합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만약에 하락 사이클을 온다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또 반도체 산업 특징이 그렇습니다. 항상 경기가 제일 좋을 때 6개월 전에 하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최악일 때 보면 찍고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으로 접어든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주봉 여기를 8만 전자, 9만 전자 저는 도전한다 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현재 주봉인데 여기가 월봉 15만 원 여기를 저는 도전하기로 봅니다. 아, 지금 정고점 근처까지 많이 왔네요. 현재 한 12만 8천 원, 13만 가까이 찍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적자지만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만약에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여기 15만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수치가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사고 있네요.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매수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전고점을 도전한다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종합지수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냥 2,600, 2,700을 이제 갈 거라 보죠. 근데 보면 지금 하이닉스 개인은 팔고 있고 네. 기관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사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개인은 팔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보통 시총이 큰 종목 경우는 거의 이런 패턴이 100%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경우는 좀 2차전지 경우는 예외인데 그래서 정부 시총 큰 종목은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때만 이렇게 많이 가고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사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본전이 보면 되거나 하면 좀 팔고 싶네, 안타깝죠. 싶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안타깝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시 물린 분들 또 혹시 신규 진입하고 싶은 분들 또 단가를 낮추고 싶은 분들 지금 정도 가격에서 충분히 사도 승산이 있다 그리 봅니다. 고민되네요. 제가 딱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이 거의 플러스 살짝 플러스. 그건 점 있고 네. 좀 추가 매수 했어. 네, 추가 매수까지. 예, 아니 이양한다면 딱 좋죠 지금. 예, 추가 매수. 제가 코스피 2200 근처 갔을 때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거 2000 근처까지 가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사야지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네. 보통 삼성전자 또 이렇게 우선주가 있는 경우는 사실 개인들은 우선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금도 많이 주고. 배당은 조금 많이 주고 그렇죠, 많이 안 조금 주고, 많이 주- 조금 많이 주고 조금 그 대신 아닙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 보면은 본주보다 반값 종목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두 주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배당은 2배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개인들은 뭐 어계를 하고 뭐 투표하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팁으로 우선주가 있다면 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우선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수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23년도 이제 사실 2달밖에 안 남았죠.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유망 섹터. 어디라고 보시고 지금은 이제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어쨌든 지수가 2600, 700으로 이제 위로 열려있다고 보셨으니까 사야 된다는 의미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뭘 사야 될까요? 올해는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문제는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12월 달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한 10조 나왔습니다. 마지막 당일날 1조가 나오면서 약 지수가 40% 이렇게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작년에 어떤 현상이 난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2월 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작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서 내가 대처해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봅니다. 작년에 12월 달 같은 이때부터 개인들이 쭉 매도를 해가지고 한 10조. 막상 다가오면은 10억 이상 보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AI 또 로봇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5배, 10배 상승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주주를 물량이 많이 있다 봅니다. 지금까지 매도했다 하더라도 12월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10억은 한 종목인가요? 한 종목당 10억에서 3억 이상 수익이 났을 때 20%, 3억 이상 또 수익이 더 났을 때 뭐 23%인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봅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10조, 당일날 1조나 40%. 자, 그렇게 놉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싶다면은 이날 물량이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 날 사라는 거죠. 그 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1월달 상승이 이렇게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년 기준으로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21년 같은 경우를 보면 12월에 뭐 말씀하신 대로 장이 좋진 않았지만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21년에는 1월에 더 좀 빠졌어요. 이때는 대주주 물량이 많이 안 나왔다고 보는 거죠. 실제 없었다는 거죠. 네.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AI, 로봇 올해는 차 많이 중에서- 나올 거라 보시니까 그렇죠. 22년의 모습이 될 확률이 예, 높다. 5배, 10배 올라온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원격으로 그렇고 미용 쪽에도 보면은 3배, 5배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거의 비슷할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매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들은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많이 급등하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 좋게 보는 섹터들은 전력주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몇 종목만.
올해도 전력주들이 많이 상승했지만은 내년에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섹터가 이렇게 여러 종목이 동시에 매출이 꾸준히 늘고 단기 수익,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는 그 섹터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재롱전기,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호성중공업, 일진전기. 자, 이런 종목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섹터들이 내년에 좀 요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이 업종 자체가 AI 그다음에 또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클래시스, 원텍, 파마리서치, 비올, 제이시스 메디카. 자, 이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고 있지만은 내년에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눌러줄 때, 예를 들면은 원텍 같은 경우, 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은 19,000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턴되기 때문에 저점을 안 깨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로봇주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보트. 원래 계속 좋게 보는 업종은 실적이 항상 턴되는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자꾸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좀 이렇게 상반기 때 상승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좋게 보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산 로봇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지지된 상태에서 거래가 죽을 때 그리고 지지가 됐을 때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종목을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원격으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원격으로. 자, 이 종목들 역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런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 찍었지만은 또 내년에 또 이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루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 부분에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반등, 자, 분호, 그 다음에 딥노이드, JLK, 쿠렉스, 자, 한스 바이오메드. 자, 이런 종목은 조금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 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사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하반기 때 실적이 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이 상반기 때 오르고 지금 조정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업종이 현재는 계속 고부가 같이 LNG선을 이렇게 현재 만들고 도크에 배 한 10%, 120%다 이렇게 다 차가 있답니다. 더 배를 건조할 수 터가 없을 정도로 현재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내년 상반기, 하반기 때 가면은 조선 업종도 턴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시 요 고점을 향해서 저는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오선, 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대부분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저게 좀 좋게 보는 업종이 타이어 업종이 있습니다. 타이어요? 예. 타이어 얘기하신 분이 오래돼서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예. 타이어 업종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적자에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6조, 7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로 보면은 8조, 9조, 그리고 영업이익 6천억, 7천억, 1조 1천, 단기 수익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다 같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떤 섹터가 다 같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때는 그 종목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넥슨테이는 실적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실적 안 좋다가 매출 늘고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1,900억,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1,300억 이렇게 다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뭔가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따라가지 말고, 자, 금호타이 같은 경우도 요 부위에서 사면은, 요 위치에 사면은 이렇게 요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종도 내년은 좋게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섹터에서 제가 관심 있어 생각하고 12월 달 되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좀 싸 보이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현재 또 개인들도 이 종목 정도는 사서 손절 없이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LG전자. 와. 자, LG전자는 원래 스토리는 2분기 때 한 9천억 영업이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7천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이렇게 다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한 1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4분기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LG전자는 옛날에 적자하던 그 스마트폰을 접고 자동차 전장 쪽이 매출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LG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요 고점을 도전하시지 않겠나.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넘어서 여기 15만 원 항에 가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개인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좀 이 종목 좋게 봅니다. 예.